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는 역학 또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케이블 TV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그 점 이렇게 하면 점 보러 간다는 거죠. 점 보러 가는 게 요즘 너무 성행해 있어가지고 점 이러면 대부분 다 들어보시지만 도대체 점이 뭐냐, 점을 치는 원리는 무엇이며 거기에는 과연 어떤 원리로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본 개념이라든지 학문적인 자료가 없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죠. 이 점이라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맞다 그러다 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역학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를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이 역학할 때 이 역자라고 하는 원리는 뭐냐면, 만물이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하는 것이 원리가 있느냐, 또 규칙이 있느냐, 그게 있더라 하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이 역학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전부 우연이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인생이 그러면 짜고 치면 화토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역학적으로 인생에는 뭔가 흐름과 주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 거죠. 이런 입장 사이에서 이 역학적인 입장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세상 만물이 다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전부 다가 뭘 통해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된다는 거죠. 옛날 그 만화 영화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때리면 그 공간이 멈춰버리는 그런 옛날 만화 영화였었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인식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모르는 거죠. 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만물이라는 것이 다 변하고, 또 인간관계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변화 속에 결국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했다가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 순간은, 그 노래의 가사에도 있죠. 그 순간은 진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때도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진짜로 사랑했다 이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가면 갈수록 사랑이 뭐가 되고, 미움이 되고, 미움이 또 뭐가 되더라? 무관심 되더라는 거죠. 그 무관심이 되고 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펼쳐졌다가 거꾸로 밑으로 미움으로 갔다가 결국 도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진실한 것도 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걸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안 속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더라도 죽게 해놓고 끝까지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준다는 그 마음이 거짓이었느냐? 준다는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고 싶었는데 안 주어지더라. 그리고 그때는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주고는 싶은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퇴색이 되죠. 퇴색이 되어 내려가더라. 어느 날은 주기 싫더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느 몸에서, 자기 한 몸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 몸에서. 그러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사는 인생이 좀 나이가 많이 들면 저절로 터득이 있는 거죠. 저절로 어느 구름에 비들지, 이런 그 속담 속에 어느 구름에 비들지라는 것은 그런 많은 변화 가능성을 살아보니까 겪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특히 이러한 어떤 애정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보면은, 변하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저를 찾아온 옛날 분 중에 한 분 중에, 손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과정 사이에서 늦게 문을 두르륵 열고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고 빨리 여기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가시라. 그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분들, 기다리던 분들이 성이 나서 왜 저 사람 빨리 봐주느냐, 이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분에 한 대. 이 이야기합니다. 5분에 한 대가 무슨 뜻이냐. 결혼을 해가지고 서방님이 부인을 못 믿는 거예요. 소위 의처증이.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오면은 5분에 한 대씩 맞더라고요. 5분에 한 대씩. 그러면 이 둘이서 그럼 처음에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죽자 사자 장미도 만들어주고 오만 거 들고 다 뒤댕기면서 너만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 네 뿌이다. 했는데 사랑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5분에 한 대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영원하냐? 5분에 한 대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음성 변조 해가지고 모자 이렇게 가리고 모자 가리고 저는요 사실은요 사랑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소연도 하고 밖으로 하지만 이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죠. 요것도 하나의 변화 양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서방님이 어느 날 털 빠지고 힘 빠지고 하니까 다시 부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늦게 와도 돼 이러면서 더 놀 거 없어? 그런 식으로 또 바뀌다는 거죠. 이게 한 몸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랑도 시간 흐름 속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럼 100년이면 엄청나게 변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60년, 70년을 살면 무수한 변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뭔가 그럴싸한 룰이 있을 거다. 그럴싸한. 그 룰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역학적인 입장이고, 그 룰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역학에 대해서 거부반을 가진 분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둘 다. 이 순간순간을 관찰하면은 전부 다가 우연적인 요소와 필연적인 요소가 다 섞여가 있는 거죠.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 왜? 의심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적인 요소 생각한다면 역학적인 원인, 결과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를 과거를 단절해 놓고 지금만 관찰하면은 이게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병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병.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병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어느 분은 어느 집에만 가면 전화기 들고 먼저 집에 전화부터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고 병인데, 이 병이 우리가 습관이 조금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면 우리 흔히 하는 욕으로 자한 병이다, 병.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병이 오는 원인이 그 이전에 많은 원인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룰이 있다. 근데 이걸 잘라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잘라놓고 보려고 하니까 자꾸 우연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룰이 어떻게 있느냐. 변화의 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오는 것이냐. 우리가 그 포도로 보면 포도 있죠. 포도가 이렇게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 있으면은 이 포도가 어디서 왔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가 어디서 왔어요? 포도나무에서 왔다. 포도나무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처음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해요? 예, 포도 씨앗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럼 이 씨를 이렇게 정밀하게 까보면 그 안에 포도가 들어있고 포도꽃도 있고 다 있겠죠. 다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포도 씨앗 속에 분명히 포도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포도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포도나무, 포도 씨앗. 분명히 이 포도 씨앗을 까보면 포도가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보면 초등학생이 보면 막 웃겠죠, 그죠? 바보, 그래, 바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완전 바보다 이거죠. 포도씨 속에 포도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근데 분명히 나온 곳은 포도 씨앗이었다는 거죠. 이 포도 씨앗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의 인자와 조건 또는 환경의 변화를 만나서 뭐가 나오더라. 이런 포도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이 되는 것이고, 조건이나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봄이 와서 싹이 나고, 만물이 솟아오르다는 거예요. 아지랭이 피어나는 봄이 오더라. 노래도 있죠. 아지랭이 피어나는 그렇게 시작하는 예. 그래서 만물이 다 펼쳐지기 시작해요.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이면 그렇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예.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극명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포도 씨앗도 뭘 만나서 봄을 만나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줄기가 되어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가을이 가까이 오면은 뭐가 돼요? 맛있는 포도송이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주기가 있느냐 없느냐, 주기가 있다는 거죠. 주기가 있다.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서 겨울까지. 자, 이것을 문자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역학이에요. 역학. 이 역학을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시니까, 그러니까 글자만 보면 막 어지러운 거죠. 이 글자 자체도 어지럽게 생겼죠. 그죠? 거기에 목화 토금수 나오면 그때부터는 잡니다, 이제. 전부 다. 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이라면, 뭐, 그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 이야기 아이가. 이걸로 끝이라. 그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인생에 도움 되나 이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로 해? 문자로 옮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손에 쥐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자로 쓰면 또 조금 어지럽어지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문자로 내려가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다고 해? 주기적이다. 그렇게 만물은 저런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옷을 갈아입더라는 거죠. 겨울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겨울나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처럼 비죠, 그죠? 예. 근데 살아있죠. 겨울 동안 자란 게 뭐예요?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예, 나이테. 그 사람이 나이 50이 넘으면 다 관상쟁이가 돼요. 자, 보이, 첫인상 보이, 안 되겠다. 뭐 믿고 그런 소리 하냐, 뭐 믿고. 봤나, 이거 자기가.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인생에 뭐가 쌓이면, 경륜이 쌓이면 저절로 경험에 의해서 뭐예요? 변화의 양상을 체득하고 있다. 이미 몸에 익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점쟁이에요. 사실은 50이 넘으면 척 보면 압니다. 장사 10년이면 문 열고 들어올 때 척 보면 안다 이거죠. 웃지 않으냐 이거라. 장사를 많이 해보니까 요래 들어오는 놈은 묵고 가는 놈이고 요래 하는 놈은 사가가는 놈이다. 그 경험이 자기가 정립을 해서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경험으로 터득해 있다는 거죠. 이 나이테가 쌓여가는 과정이 겨울나무라는 거죠. 겨울나무. 이 겨울나무의 생명력이나 양상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겨울나무의 양상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 이런다고. 요새 뭐 주식 많이 하시죠, 주식. 두 집 걸러 주식인데, 역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주식 원리에도 역학적인 원리가 그대로 되어 됩니다. 그래프가 뛰었다가 이렇게. 이게 자는 말이에요, 자는 말. 자는 말을 갖다 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 시간 동안 자야 되죠. 상당 시간 동안 자야 돼요, 같이. 분명히 이게 낮은 가격에 산 거, 주식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는 놈 깨아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 막 5년 값부터.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5년 기다렸다. 5년째 요때 기다려서 요때 겨우 튀어가지고 12,000원 됐다. 이 사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주식 투자 못한 거예요. 차라리 정기적금 내라 이거래요. 많은 거. 정기 예금을 하라 이거죠.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 5년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5년 이자만. 그것만 해도 이게 없는데, 숨 졸이면서 내 자는 말을 보게 돼요. 자는 말 깨어갈 시간이 없어요. 튀는 놈을 잡아라, 튀는 놈. 흔히 그 무릎에 잡아가지고 어깨에 날리라 이러죠. 근데 무릎이 어딘지 몰라요. 역학적인 원리를 볼 때, 뭘 해야, 잔 놈이 뛸 때 잡아야 돼요, 잔 놈이. 뛰는 놈이라고 다 뛰는 게 아니고, 실컷 잔 놈이 뛰는 거다, 원래. 그 자는 놈이 일나가 뛸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순간만 가지고, 무릎에 잡아가지고 어깨 판다. 간단하죠, 원래는. 다 부자 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부지걸러 전부 다 물리고. 왜 물리냐? 자고 일난 놈을 깨운 게 아니고, 막 뛰고 있는데, 뛰고 있던 중에 요 사이에 잡아가지고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생김새는 비슷해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근데 어디서 잘 사느냐? 전부 다 여기서 잘 사요, 여기서. 다 내렸겠지, 사고. 이제 간다 하고 하는데, 영원히 잔다, 이거죠. 영원히 잔다. 왜? 앞에 뛰었으니까. 앞에 뛴 놈은 뒤에 잔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요소를 쭉 관찰한다면은, 어떻게 미래 요소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해요? 역학의 간단한 원리라는 거죠. 그 경험을 많이 쌓아서 저절로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학이라는 문자를 몰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학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사람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허공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모기를 보세요, 모기. 모기가 겨울이 되면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죠, 그죠?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 봄에, 여름에 안 나오겠죠? 봄, 여름에 다시 나와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처럼 우리가 간주해요? 죽은 것처럼 간주하죠, 겨울에는. 겨울에 모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표현을. 없다. 왜 없어? 있는데. 단지 어떻게, 요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씨앗의 상태로 있다는 거죠.
어디엔가 박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에 걷었던 모기장을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준비를 하죠. 모기약도 준비하고. 모기약. 모기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모기가 모기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모기 덕에. 모기 때문에 모기약 만드는 회사 먹고 살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주죠. 이 모기가 하는 일이 많아요. 뭐 이주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모기가 없는 계절에도 무엇을 해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바로 역학적인 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를 발견하는 힘, 그리고 모기가 날아다니게도 가을바람이 불 때 어떨 것이다. 곧 이제 모기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이것이 뭐라고 해요? 바로 역학의 원리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양상은 뭐라고 해요? 주기가 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잡느냐, 잡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뛰었으면 지쳤으니까 잘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옛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 또 계절의 변화 다음에 간지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로 전해 내려오니까, 문자로 전해져 내려오니까, 보면 우리가 골머리 아프고, 차라리 손에 잡히는 요소가 훨씬 더 바람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의 주기가 뭐로서의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 주기의 양상이 어떠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